안녕하세요. 우원식 텔레비의 우원식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래 에너지 전환을 둘러싸고 또 정치권에서 이러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의 기후변화 대응 및 그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을 놓고 벌어지는 이 소모적인 논란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미 그 세계에서 이미 그 흐름을 분명하게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인데요. 이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위기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을 모시고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최근에 이 에너지 전환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에서 이러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바라보시는 그런 입장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애널리스트니까 정치적인 제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좀, 의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이미 사실은 에너지 전환이란 쪽으로 정해진 상태이고요. 국내에서는 유망한 산업이다, 성장이 열려있는 산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기반 하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죠. 유망한 산업을 왜 국내에서는 자꾸 홀대를 하느냐 이런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예를만 들면 원전 산업의 대표 기업이 둘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에는 아레바 이 두 개 업체가 있죠. 두 개 업체 다 힘들어지면서 사실상의 파산 상태를 맞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상징성만으로도 전 세계 원전 산업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점진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것에 반대하는 현실보다 팩트나 현실보다는 좀 약간 감성적인 그런 주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그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 그 웨스팅하우스나 아레바 같은 이런 원전 기업들이 지금 파산 상태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기후 변화에 맞는 그 산업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글로벌 기업들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리백 선언은 이제 그 자신 회사에서 쓰는 그 에너지를 전체를 다 재생에너지로 써서 기후 변화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언함으로 해서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글로벌 기업이 이제 한 160개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그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IT 기업을 비롯해서 BMW, GM, 필립스 그리고 소니 이런 자동차 또 전자부품 회사, 전자제품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이 회사들은 그런데 본인 회사뿐 아니라 협력 회사들까지 그렇게 아리백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협력회사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신지. 파급력이 매우 국내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좀 심각하게 다가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아리백에 가입하는 이유들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상태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미 원가 경쟁력이 타 발전원보다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윤까지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죠. 탄소 배출 과다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아리백에 이제 가입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머무르지가 않고
자기들한테 납품하는 업체들 한테도 이제 강요 내지는 이제 아마도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 자체가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애플의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벤더들이죠. 공급업체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SDI나 LG화학 뭐 많이 아시겠지만 배터리 대량 수출을 했는데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멀시디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 전기차를 만들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 것이거든요. 배터리도 당연히 요구를 할 이미 사실은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도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한 의무화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업체들 아니면 대체 못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애플에 납품하는 이런 제품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뭐 이런 케이스들이 그렇죠. 그러나 경쟁업체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그런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해외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경쟁업체들은 아주 자유스럽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벤더들의 평가에서 이제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게 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사실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 산업 경쟁력에 이제 앞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주변 나라를 보면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도 이미 13개의 그런 큰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정은 좀 다르더라고요. 지난번 삼성전자에서 한 분이 와서 말씀하신 것들 들어봐도 삼성전자나 그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싶은데 이게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삼성전자의 외국의 그 지사 여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리백을 선언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재생에너지로 되지 못하면 결국은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그 어떤 제도를 통해서 빨리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요. 제일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PPA라는 전력 구매 계약을 재생에너지에 생산되는 전력 구매 계약을 기업들이 직접 맺게 할 수 있는 계약을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제일 급선무입니다. 해외에도 대부분 다 그런 방식으로 대기업들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전의 독점 구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허용이 되게 되면 민간 기업이 전력 구매를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은 그 반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대기업들이 전력 산업에 뛰어든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의 다가오는 미래의 리스크를 갖다가 미리 해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조항으로라든지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이와 같은 케이스는 PPA를 할 수 있게끔 다만 녹색 전력에 한해서죠. 네.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하는 좀 특례 조항을 만든다는 거. 요즘 뭐 규제 샌드박스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들한테 일단 허용을 하는 방식으로 빨리 좀 풀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급한 게 사실은 지난번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구매 컨퍼런스 할 때도 삼성전자가 이제 특별히 애플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애플 같은 케이스가 지금 현재 애플의 그 리뉴어블 에너지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이 이제 부사장이신데요. 리사 잭슨이라는 분입니다. 리사 잭슨을 찾아보시면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청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2020년 초반 정도가 되면 애플의 벤더들은 아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거의 어떤 정량화해서 그거를 갖다가 평가에 반영을 할 벤더 평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전 사업이라는 게 뭐 한다고 해서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시스템을 일단 먼저 만들어준 차원에서 보면
PPA라든지 뭐 그린 프라이싱은 이미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발의만 하셨지 사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보관가 안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야라든지 이 어떤 그 서로 어떤 이 이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국가를 위해서 좀 한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게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이 그저 이제 안전하거나 네.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라거나 그건 이제 당위의 문제인데 네. 그런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으로는 미래 우리 산업 경쟁력하고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절박한 과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 원전 문제와 결합만 되면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은 마치 무슨 인형인 것 같이 취급을 해요. 네. 그렇게 또 공격을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이게 허심탄회하게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 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네. 봐야 될 텐데 국회에 있으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지난번에 특위 출범식 할 때 네. 보여줬던 사진이 굉장히 네.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상징적이었어요. 네. 1900년에 뉴욕 그 중심 거리에 마차가 이렇게 네. 마차가 꽉 차서 이렇게 지나가던 거리인데 그게 13년 후에 그 거리가 자동차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사회의 큰 변화를 어떻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이게 불러일으키는지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인데 이 에너지 전환이 이제 산업혁명과 같은 빠른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보면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 이런 그 에너지 전환이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될지 그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너무 이제 절실한 대한민국의 이유 자체가 사실은 에너지가 모든 산업의 핏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변하게 되면 산업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마치 석탄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예전에 마차가 이제 없어지는데 자동차로 바뀐 데 한 13년 정도 걸렸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혁신이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대량성능 체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록펠러가 주유소를 쫙 이제 미국 전역에 깔았거든요. 13년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재생에너지가 2008년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크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토오정서가 2005년부터 이제 열렸기 때문이죠. 불과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에너지에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각 산업으로 융합하는 시기로 진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 산업인 것이죠.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하지 않으면 전기차 산업이 성장의 당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석탄으로 만든 전력을 가지고 전기차를 운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원전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발전한 나라만이 전기차가 발전하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참 감당할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배터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아닙니까?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그 SK이노베이션 이 3사가 그 작년 한 해 수주한 게 110조. 네. 그래서 조선 수주량으로 보면 한 5배. 네. 반도체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덴마크를 갔다 왔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거기는 풍력이 아주 좋은데 우리나라의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거를 함께 우리나라 배터리와 자기네들의 풍력 발전과 이거를 잘 조합하는 그런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제 이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산업의 변화, 재생에너지의 변화가 일자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고 또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거리이기도 한데 그 덴마크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덴마크 갔을 때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뭔가 하는 거를 덴마크에서 봤어요.
그 SBL 항이라고 한 7만 8만 정도 되는 작은 항구 도시인데 거기가 원래는 어업 중심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유럽으로 나가는 유럽 전체에 건설되어지는 풍력 발전소의 80%를 거기서 조립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수출하는 그런 기지가 됐습니다. 풍력 발전에 새로운 기지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미 전체 에너지 한 73%가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데가 데이터 센터를 덴마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데이터 통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덴마크에서부터 대서양 바닥으로 해서 미국까지 그 데이터 광 케이블을 까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백 선언한 기업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충분한 그런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재생에너지가 그 지역 사회의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 일자리 이런 거하고도 아주 직결되어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일자리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에너지 전환이 이제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성장을 에너지 전환에서 잘 하게 되면 이제 그 국가의 경쟁력이 강해지는 것인데 따라가지 못하면 아까 이제 아리백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절망적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지금 1000만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있습니다. 에너지니까 우리나라의 그 발전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죠. 발전 캐파가 전 세계 발전 캐파의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한 20만 개 정도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평균을 우리가 한다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직 뭐 통계가 이거는 좀 안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2만 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것이죠. 거의 18만 명 정도가 저희가 평균보다 좀 없는 것인데 이 정도 일자리라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뭐 정치하는 분 많이 고민하시는 일자리 고민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직접 고용 인원이 자동차 쪽에 30만 명 정도 넘습니다. 직간접을 따지면 한 15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자동차 쪽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실업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부품 비중수가 완성차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를 갖다가 이거는 어차피 일어날 전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쪽에 고용 인원을 갖다가 확 늘리는 전략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작년에 배터리 업체들이 110조의 수주를 했고 조선에 비해서 뭐 5배가 많다고 기사분들은 쓰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도와준 건 없어요. 예. 우리 정부가 현대차가 전기차를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차 내 보조금 관련 제도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렇게 잘하는 국가라면 중국이나 만약에 유럽, 미국 같았으면 아마도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가 있고요. 미국도 미국 전체 판매량의 한 60% 달하는 주들에서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유럽은 사실은 CO2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가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너무 잘하죠. 너무 기술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발주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저희가 상당 부분을 갖다 수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내연기관차 산업의 고용 감소를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는 이런 정책이 적극적인 정책이 지금 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 아주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을 모시고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경쟁력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한명화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